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친의 3세 시류설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부파 불교들 사이에서 시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시간 논의의 지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부파들의 여러 시간론 중에서 중심적 학설은 유부의 시간론이었습니다. 유부는 설일체 유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설일체 유부라는 것은 일체가 유라고 설명하는 부파이다, 부분종파이다 라는 것이네요. 불교에 유부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체가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부파들은 유부의 시간론에 맞서는 형태로 자신들의 시간론을 전개하였는데요. 유부에 맞선 대중부 계열의 부파들, 원래의 대중부와 여기서 분파되어 나온 일설부, 설, 출세부 등에서의 시간 논의에 대해 정태욱 씨는 인도 불교 철학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문인데요.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부의 주장은 3세의 구별은 실체의 작용에 따른 것이고 실체는 3세 모두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작용하지 않는 때가 미래와 과거이고 작용하는 때가 현재인데 작용을 하든 않든 이 실체는 3세에 모두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대중부는 초기 부파불교는 상자부와 대중부 이 둘로 나눠졌는데요. 상자부는 위쪽에 앉는 사람들, 즉 불교의 장로들 중심의 세력을 가리키고요. 대중부는 불자들 중 일반 대중들의 모임을 대중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 대표적인 게 설일체 유부이고요. 상자부에서 설일체 유부가 갈라져 나오고 또 계속해서 다른 부파도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대중부에서는 현재의 것만이 시류하고 과거에는 실체가 없다. 과거에는 실체가 시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 실류라는 말은 현대의 철학원으로는 실제라는 말인데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를 줄여서 실제라고 부른 것인데요. 옛날에 한자어로는 이 시류라는 말이 오늘날의 실제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설부에서는 3세는 관념적인 것뿐이요 3세 모두에서 실체가 없다.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은 관념적인 것이고 이런 관념적인 시간들 속에서 실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설 출세부는 이 세간은 관념이든 실체든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세간은 속세에 대한 다른 말인데요. 속세로서의 세상, 이 세상은 관념으로 있는 것이든 실체로 있는 것이든 모두 거짓이다.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거짓이라고 본 것이네요. 이
이 대중부의 비판에 대해 상자부 계열, 즉 유부와 음광부 등의 반응을 데오도로 체르바츠키는 불교 논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설명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도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중부에서는 현재의 것만이 실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유부에서는 삼세의 것이 실제하는데 과거의 것은 현재의 것의 원인으로, 미래의 것은 현재의 것의 결과로 실제한다. 그리고 음광부는 영향이 다한 과거의 것은 실제하지 않고 영향이 다하지 않은 과거의 것은 실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유부 일부에서는 본질은 영속하고 현실은 순간에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런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몸체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현실은 현재적으로 현현하고 나타나는 것, 현현하고 제시되는 것인데, 이것은 작용을 의미하겠죠. 작용은 순간에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런 견해를 내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초기 불교에서의 시간론의 지형은 법체가, 법의 몸체가 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법을 둘로 나누면 법의 몸체가 있고 법의 작용이 있겠지요. 몸체와 작용, 이것은 동양철학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인데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몸체는 주체나 실체, 본질이 될 것이고요. 몸체에 대비되는 작용은 주체의 활동이나 실체의 속성이나 본질의 현상이나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의 몸체가 3세에서 시류라는 주장, 즉 여부의 입장과 법체가 3세에서 실무, 실제로 무이다 라는 주장, 일설과 설일체부를 양극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영향이 다하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법만이 시류라는 주장, 즉 음광부의 주장과 현재의 법만이 시류라는 주장, 즉 대중부의 주장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3세 시류설에 대한 논증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한 사람은 세친인데요. 그의 비판 내용을 번뇌론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유부의 3세 시류설에 대해서 세친이 소개를 하는데요. 세친은 3세 시류설의 근거와 설일체유라는 이름의 배경을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3세에서 있다는 것은 교설 두 가지와 대상 및 과부가 있다는 것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3세가 있다는 주장은 교설 두 가지를 근거로 삼고 또 대상 및 과부가 있다는 이치에 따른 주장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교설 두 가지와 이치 두 가지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있고 과보가 있다면 법의 몸체는 3세에서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3세에서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설일체 여부라고 인정한다. 일체가 3세에서 유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설일체 여부라는 부파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치는 3세 시류설의 두 가지 교중, 즉 교설에 의한 증명과 두 가지 리증, 이체에 의한 증명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법들이 3세에 실효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을 포함해 일체가 실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부파를 설일체유부, 즉 일체가 실효한다고 설명하는 부파라고 부른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치는 두 가지 교중과 리증을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유부가 내세우는 교설에 따른 증명과 이치에 따른 증명 각각 두 가지씩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두 가지 교중 중에서 제일 교중은 세종께서 과거의 형색과 미래의 형색이 있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에 의해 3세의 시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색이라는 말은 보통 색이라고 부르는 한 글자 단어를 두 글자로 표현했어요. 색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colorful form, 색깔 있는 형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모든 물체는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물체를 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태를 지닌 색채니까 형자를 붙여서 두 글자 형색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용어들은 한 글자가 많아가지고요. 좀 낯선데 좀 친숙해지려면 한 글자를 두 글자로 바꿔 표현하고 이해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전 중에서 세종께서 설명하셨음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세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승려들은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과거의 형색이 있지 않다면 응당 배움이 깊은 성스러운 제자 무리가 과거의 형색에 대해 싫어하며 버림을 부지런히 닦지 못한다. 과거의 형색이 있기 때문에 응당 배움이 깊은 성스러운 제자 무리가 과거의 형색에 대해 싫어하며 버림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또 만약 미래의 형색이 있지 않다면 응당 배움이 깊은 성스러운 제자 무리가 미래의 형색에 대해 기뻐하며 구함을 부지런히 끊지 못한다. 미래의 형색이 있기 때문에 응당 배움이 깊은 성스러운 제자 무리가 미래의 형색에 대해 기뻐하며 구함을 부지런히 끊어야 한다. 유부의 주장이네요. 유부가 세존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이 세존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의 형색이 있다고 말했고 미래의 형색도 있다고 했으니 3세에서 실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을 토대로 유부는 과거의 형색에 대해 싫어함을 버리거나 미래의 형색에 대해 염원을 끊으려면 과거의 형색과 미래의 형색이 실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2교중은 세종께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영어로는 컨디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도 두 글자로 바꾸면 조연, 도울조자를 써서 돕는 연, 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간혹 인연, 밑줄말로 연이 쓰이기 때문에 조연으로 바꿔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한 글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가지 연을 갖추어야 인식이, 식이 생성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에 의해 3세의 시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질 문장이죠. 이 제2교정을 위한 교소를 소개하는 대목인데요. 또 두 가지의 연을 구비해서 인식이 비로소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식은 두 가지 연에서 생성된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를테면 안근과 형색. 안근은 눈이고요. 형색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안식이라는 눈에서의 암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눈의 인식은 안근과 형색 두 가지를 연으로 한다는 것이네요. 폭넓게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의근과 제법이다. 그러니까 의식의 암을 위해서는 의근이라는 것이 있고 의근의 대상인 제법 모든 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의근은 의식을 가리키고요. 의식의 대상을 제법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런데 만약 과거세와 미래세에서 시류가 아니라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연할 수 있는 인식이 응당 두 가지 연을 결여해야 한다. 유부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을 토대로 유부는 과거의 것이 없다면 기억에 의한 그것의 인식이 불가능하고 미래의 것이 없다면 예상에 의한 그것의 인식이 불가능할 터인데 기억과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으므로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이 시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부의 제1교정은 경전에서 과거의 형색과 미래의 형색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을, 즉 이 말씀을, 이 교서를 증거로 삼은 것이고요. 제1교정은 두 번째 교설에 의한 증명은 경전에서 인식은 감근과 대상을, 감각기관과 대상을 두 연으로 삼는다고 말하는데 만약 과거세와 미래세에서 시류가 아니라면 그것을 연할 수 있는 인식이 응당 두 가지 연을 결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논증들은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거한 과거와 미래에서의 법의 시류에 대한 유부의 주장이고 아래의 논증들은 올바른 이치, 정리에 의거한 과거와 미래에서의 법의 시류에 대한 유부의 논증입니다. 두 가지 리증 중에서 첫 번째 제1리증은 인식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는 것에 의한 3세 시류의 증명인데요. 이것은 위에 제2교증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근과 대상을 두 연으로 한다. 이것과 인식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는 이 주장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네요. 유부의 주장이네요. 인식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세친이 유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는 비판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비판에 앞서서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인식이 비로소 생성될 수 있으며 없다면 그러면 생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는 결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거세와 미래세에서 대상의 몸체가 실제로 없다면 이러하다면 응당, 소연이 없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소연은 대상이네요. 인식 대상이 없이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연이 없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식도 역시 응당 없어야만 한다. 제1, 2증은 과거와 미래의 대상은 실효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2, 2증은 이미 과거로 물러난 행업에는 미래의 과보가 있다는 것에 의거해 3세 실효의 증명인데요. 이것은 위의 제1교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물러난 행업에 미래의 과보가 있다. 행업과 과보. 이런 주장인데요. 그건 제1, 2증 경전에서 과거의 형색과 미래의 형색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증명과 상통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또 이미 과거로 물러난 행업에는 담당하는 과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약 실제로 과거에 몸체가 없다면 선과 악이라는 두 행업에 담당하는 과보가 응당 없어야 한다. 이 행업이라는 것도 통상 업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되는 용어를 두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행위의 업적, 그럴까요? 행위의 업적, 그 업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나중에 미래의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행위의 업적, 미래의 결과를 갖고 있는 행위의 업적이라는 뜻에서 행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이를테면 만약 실제로 과거에 몸체가 없다면 선과 악이라는 두 행업에 담당하는 과보가 응당 없어야 한다. 이 말은 선행과 악행이라는 두 행업에 즐거움의 과보와 괴로움의 과보가 미래에 응당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보가 생겨날 때에 원인이 현재 있지 않고 과거에 있다. 그렇다면 행업은 과거에 있고 과보는 미래에 있으니까 몸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네요. 현재에서 과보를 일으키는 행업은 과거에 있고 미래에서 행업을 일으키는 미래에서 과보를 일으키는 행업은 현재 있으므로 더 나아가 미래에서 과보를 일으키는 행업은 미래의 현재에 있으므로 행업은 3세에서 실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부의 제1, 2증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과거와 미래의 대상이 실효한다는 것이고요. 제2, 2증은 현재와 미래에 과보가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에서 행업이 실효한다는 것입니다. 행업이 과거와 현재에 있다고 표시되고 미래에 있다는 말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행업이 미래에 있다면 과보는 미래의 미래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론은 나중에 법장의 10세론 10개의 시간대 논의 또는 10개의 세대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인데요. 시간대를 10개로 나눕니다. 과거도 셋으로, 현재도 셋으로, 미래도 셋으로 나누고 이 9개가 하나로 통합된 시간을
또 하나로 여겨서 9개 더하기 하나 해서 10개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즉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이렇게 해서 9개 시간대고요. 이것들이 1년이라는 것에 의해 융통되고 통합되어서 우리가 시간을 10개의 시간으로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유분원사가 위와 같은 교정과 리증에 의해 법의 현재세뿐만 아니라 물론 과거세와 미래세에서도 실효한다고 주장함을 밝히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설일체 유부를 분별설부와 구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직 현재세의 행업, 이때 세라는 말이 세대 세자예요. 세계 세자이기도 하고 세대 세자이기도 한데요. 현재 시라고 해도 되고 현재 세라고도 되고요. 시간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현재세의 행업 및 미래세의 아직 과보를 부여하지 않은 행업만이 있다고 설명하고 미래세의 행업 및 과거세의 이미 과보를 부여한 행업은 없다고 설명한다면 그는 분별설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부파에 포섭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비파 중에서 차별이 몇 개가 있고 누가 건립한 시간이 최선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해진 분별설부는 대중부 계열의 설가부를 가리킵니다. 현재세의 행업과 과보를 부여하진 과거세의 행업만이 실제한다는 설가부의 입장은 앞에서 말한 상자부 계열의 음광부 주장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는 행업은 3세에서 실효한다는 것이고요. 분별설부는 실효하는 것은 현재세의 행업과 아직 과보를 부여하지 않은 과거세 행업이다. 또 실효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의 행업과 이미 결과를 부여한 과거세의 행업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부 분별설부의 견해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세친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유부의 3세 구별의 네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